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은 4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유자님들이 지금 오시는 관계로 약 10분 정도 늦게 시작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10분이 지난 현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죠? 네. 자, 좀 졸리는 시간대일 겁니다. 그래도 좀 사업에 도움이 되는 많은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추진위원장님의 개회 인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공적부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리를 맡고 있는 저희 주식회사 해밀 D&R의 간단한 회사 소개를 좀 드리고, 다음으로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자 모두 받아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추정분담금이 나와 있는데 이 추정분담금이 어떻게 해가지고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으로 시공그룹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우리 공적부영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 타임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홍보 영상을 좀 틀었고요. 그 다음에 1시 반 타임에서는 효성중공업에서 홍보를 좀 하였고,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포스코 건설이 홍보 영상을 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건설사에서 지금 우리 공적부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소통 채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질문을 받고 시작을 하면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 공적부영 아파트 설명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이자 목련 2단지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장을 하고 계시는 이영욱 회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고문을 맡고 계신 주석찬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공적부영아파트 추진위원회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2020년 8월에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때 네이버 카페와 그 다음에 카톡방을 개설하여 2020년 10월부터 실소유주방을 운영하였고요. 금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진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개회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추진위원장 김진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후 전에 없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뜨거운 성원으로 금일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를 디딤으로 삼아 앞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홍보 및 동의서 접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유주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성원과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자리에서 소개드린 내용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조합 설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위원회 소수만의 결정으로 진행된 것이 절대 아니고
그 소유주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소유주 여러분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와 동참이 꼭 필요한 어떤 사업입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안이나 건의할 사안이 있으면은 하시라도 추진위원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은 성심성의껏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추진위원 모두들은 소유주 여러분들과 함께 리모델을 통하여 공작 부용 아파트가 평촌에서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진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공작부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해밀 D&R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회사 해밀 D&R은 2015년도에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고요. 자, 회사는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무 영역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 관리는 뭐 하는 업체일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행정 업무와 공정 관리, 지원 등 기타 조합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 기획입니다. 자, 대상지 사업 분석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공작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런 책자가 나오고 조합 규약안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추진위원회와 검토하여 안양시청과 사전협의를 득하고 그 내용을 수록을 해서 모두 이제 책자들을 다 소유자님들께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 인허가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절차 사업입니다. 그 절차가 하나하나씩 이행이 될 때 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사업 인허가를 또 맡고 있고요. 그다음 분양 대행, 그다음 CM 건설 사업 관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 과정의 전산화, 그다음에 회의 운영 지원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위원회 회의가 보통 2주에 한 번씩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좀 드리고요.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면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이 각종 수많은 회의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마다 자문과 지원, 그다음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대관민원 업무 지원을 하는 업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소유자님들이 갖고 계신 게 지금 현재 뭐죠? 아파트죠. 그 아파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뭐겠습니까? 네? 안전? 안전도 중요하죠. 우리가 부동산 하면 가장 뭐부터 먼저 봅니까? 네? 자산 가치 보죠. 그러면 자산 가치가 높으려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아야 됩니까? 입지라는 게 좋아야죠. 입지. 그죠? 자, 그러면 입지와 관련된 부동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역세권. 그죠? 자,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약 500m 반경의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데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작 부영 아파트는 어디 역을 갖고 있습니까? 평촌역을 갖고 있죠. 역세권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있으실까요? 학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학세권. 자, 우리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부림초등학교 있죠. 그다음에 부안중학교 있죠. 그다음에 동안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들이 또 있고요. 또 어떤 것도 기억나시나요? 네, 또 학교와 관련된 거. 초품화라고 들어보셨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바로 옆에
부영 아파트 옆에 바로 초등학교 있으시는 거 다 아시죠? 예, 부림초등학교. 예, 초품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상점과 관련된 그 내용도 있습니다. 상점과 관련된. 또 기억나는 거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네, 마트 있죠. 그거를 몰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세권. 네, 대형마트나 아울렛 등 대형 쇼핑센터가 있는 주거 지역을 우리는 몰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있죠? 네, 이마트도 있죠. 네, 이마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스세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세권. 자, 스세권은 뭐냐면 스타벅스가 자리 잡은 곳은 땅값이 비싸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비롯된 것으로 스타벅스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평촌역 맞은편에 보면 뭐 있죠? 스타벅스 있는 거 다 아시죠?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는 걸어서 스타벅스를 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주거 쾌적성과 관련해 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공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원이 주변 그 근처에 있는 주거 단지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평촌 스마트 스퀘어 체육공원 있고 중앙공원 있고, 그죠?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숲세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숲세권. 우리 그 건너에 이제 보면 하기천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숲세권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행정시설로 보면 뭐 있습니까? 안양시청 있죠. 그 다음에 안양 소방서 있죠. 그 다음에 법원 있죠. 그 다음에 안양 시립 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또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병원, 그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부영 아파트의 경우 입지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신조어들이 다 해당되는 곳이 부영 아파트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개발 호재가 또 있죠. 뭡니까? 경강선, 그죠? 경강선이 경기도 시흥에서 최종적으로 그 원주를 지나서 강릉까지 가는 그 광역교통 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양 운동장역, 그 다음에 인덕원역이 2025년도 개통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GTX C 노선이 있죠. GTX C 노선은 어디냐면 그 의정부 위에 덕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두천 가기 전에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정부가천청사, 그 다음에 금정, 수원역 총 10개의 정거장을 지나고요. 현재 인덕원역도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지가 좋은 부영 아파트는 지금 1993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올해로 30살 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도 30살이 되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30살 먹은 아파트도 뭐가 시작이 됩니까? 노후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럼 노후화가 시작이 되면 뭐 합니까? 수선해야죠. 고치고 수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건축, 두 번째 리모델링입니다. 신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의 주거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거 트렌드입니다. 최근 주거 트렌드는 신축과 고급화입니다. 신축과 고급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부동산 전문 분석 회사인 부동산 인포에서 운영하는 리얼캐스트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자, 서울 구축과 신축 아파트 시세를 비교했을 때 자, 파란 선은 신축이고요. 자, 밑에 있는 노란 선은 구축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신축과 구축의 비용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났을 때 아파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된 상품성. 그거를 뭐로 얘기를 하냐면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조경 설계, 그 다음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 호텔 같은 조식 서비스들이 차별성을 가진 상품성을 가진다라고 이 리얼캐스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고쳐 쓰자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리모델링이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상승장과 맞물려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영 아파트와 우리 근처에 있는 다른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부영 아파트는 지금 현재 30년 된 아파트고요. 인근에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평촌 더샵 아이파크, 평촌 어바인 퍼스트, 7년차, 4년차, 2년차 된 신축 아파트들과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이 빨간 선이 부영 아파트고요. 이 파란 선이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부영 아파트가 신축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이 가격의 격차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영 아파트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노후 배관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배관이 다 녹슬어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죠. 자, 사람의 경우도 자, 30살이 되면 이제 음주 또는 이제 많은 그 식품을 통해 가지고 혈관벽이 막히는 그런 동맥 경화 등이 생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30살 된 아파트의 노후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하나 또 볼까요? 단지 내 시설 노후화 및 파손입니다. 지금 파손된 데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보도블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조금 그 식사하시고 좀 많이 지나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오하수관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막혀 있는 데를 뚫어야 되고 빼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대별 노후화 현황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지금 아파트 세대 벽에 시멘트가 나와서 철근이 지금 보이고 있는 세대들도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서 건강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대들도 지금 산재에 있습니다. 이거는 타 아파트 사례 오수관입니다. 타 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이렇게 노후 배관들이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파트를 이제 지었을 때 묘목을 심습니다. 묘목, 작은 나무들. 근데 얘가 나이 먹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뿌리를 밑으로 박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계속 거주를 할 것이냐? 아닙니다. 자,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되겠죠. 자, 보시면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세대 인테리어로 해결하지 못하는 배관 및 공용시설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개별 세대만 바꾸면 됩니다. 배관도 거기 있고. 그러나 공동세대들은 이 배관들은 같이 쓰고 있는 배관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단지 전체를 개선할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목공사가 필요하겠죠.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신축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작부형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자, 목동에 보면 14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14개 아파트 단지들. 여기 보면 최소 34년이고요. 최대 37년 된 아파트들입니다. 이 중에서
목동 6단지를 제외하고 특히 9단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안전 진단이 탈락해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35년 됐습니다. 저희보다 5살 더 늦게 태어나신 분인 빨리 태어나신 분인데 재건축 안전진단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자, 여기는 11단지입니다. 여기는 유지보수로 재건축이 진행할 수 없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6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도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년 된 우리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재건축이 진행 가능할 것이냐, 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자,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생겼냐면 노무현 정부 때 생겼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구지? 박근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유예됐습니다. 요거 적용하지 마라. 그러다가 언제 생겼냐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닷컴 출처로 이제 보면 2021년 서초구에 위치한 방배 3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초과이익 환수라는 건 뭐냐면 재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50%를 정부에 환수하세요, 반환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부과금이 얼마가 통보가 됐냐면 1,271억 8,300만 원이 통보가 됐습니다. 가구당 금액으로 보면 약 2억 7,5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정부에 세금으로. 자, 그 다음에 분담금이라는 게 또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재건축은. 자, 결론은 그래서 최근 주거 트렌드는 신축이다.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재건축, 리모델링. 자, 그리고 고급화가 되어야지만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 환경을 위한 단지 노후 시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재건축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재건축 연한이 있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영 아파트를 위한 현실적 대안, 신축을 하기 위한 대안은 재건축은 어렵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리모델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향후 예상 사업 일정입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은 다 절차 사업입니다. 절차가 하나씩 이행이 되어야지만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냐면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설명회를 오전 10시 반, 1시 반, 그 다음에 4시에 소유자님들을 모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마련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동의서 진구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의 소유자님들의 전체 67%의 동의와 각 동별 2분의 1,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한 동이라도 과반수가 전체를 다 했는데 90% 됐어요. 근데 어느 한 동만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엔드 개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면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이주 및 착공, 입주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행정 처리 기간만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은 2.5년에서 토탈 5.5년에서 한 6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 얘기 들어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라는 거 매스컴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거보다는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추진 절차입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목표 일정을 이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4월까지 방금 말씀드린 67%의 동의율과 그 다음에 각동 2분의 1의 동의를 해주시면 창립총회를 통해서, 창립총회라는 건 뭐냐면, 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입니다.
회사를 차리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는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대표를 또 정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조합의 대표를 조합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립총회를 통해서 조합장, 그 다음에 이사, 감사, 대의원 이런 분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출행위를 한 이후에 안양시청에 관련 서류들을 꾸며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처리 기한은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5월에는 조합 설립까지 가능하다라는 일정이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시공자 선정을 할 겁니다. 건설사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건설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소유자님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책자는 사실상 결정되어진 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동의서를 보셨을 겁니다. 동의서에 뭐 나오던가요? 사업 개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에 함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동의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가설계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 가설계안을 갖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설사가 있나요? 건설사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획안을 만드는데 소유자님들의 동의 얻었나요? 안 얻었죠. 이거는 순전히 그냥 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설계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이 설립이 돼야지만이 소유자님들이 지금 설문조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또 토대로 그 의견을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도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언제 결정을 하느냐? 건설사 뽑고요. 건설사 뽑고 사업계획 승인 때 최종 결정합니다. 이때 소유자님들의 75%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을 가지고 안양시청에 인허가를 득해서 이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안은. 단지 이 안에 이제 뭐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복층도 있고 뭐 낀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모두 여기를 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가설계 아니고요. 자, 이 내용들은 조합원님들 추후에 이제 되실 조합원님들 그 다음에 건설사 다 상의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해서 조합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받아가지고 승인받고 진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거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냐라고 하면은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조합이. 자, 우리 인근에 보면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호계동에 위치한 목련 2단지 성경아파트. 지금 앞서 이제 그 인사를 좀 드렸지만 거기는 약 조합 설립 이후에 2년 정도 만에 지금 이주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목련 3단지 있죠. 목련 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평촌동에 있는 어디 초원 세경아파트가 현재 안양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으로 인간한 데가 3군데가 있고 그 외에 21개 단지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공작 부영 아파트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촌역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인 GTX-C, 경강선, 그 다음에 하구이천, 평촌공원, 우수한 학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가치 증대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재건축, 리모델링. 근데 재건축은 어렵다. 그러면 현실적 대안은 뭡니까? 리모델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소유자님들의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이 예상 분담금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어? 라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구역 천왕입니다. 뭐 워낙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고요. 여기 이제 지역지구를 보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가지 토지의 용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넓은 도로변에 아파트 층수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도시에 뭐 100층짜리, 200층짜리 막 이런 거 지으면 좋겠죠. 그러면 도시의 미관이나 여러 가지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데들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아파트의 용적률을 보면 지금 198%, 건폐율은 16%죠. 자, 용적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렇게 높이 올릴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를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매체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야, 재건축해야 돼, 리모델링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기준이 용적률 180%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용적률 180%보다 낮으면 재건축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주공 아파트들이 있죠. 5층짜리 저층 단지들은 다 이 용적률이 180% 이하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재건축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18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업성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낫다, 리모델링이 더 낫다라는 거를 이 용적률 하나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라고 이제 하나씩 보면 자, 종전 자산 평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종전 자산 평가라는 건 뭐냐면 현재 소유자님들이 갖고 계신 그 아파트의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KB부동산의 2021년 12월 31일에 평균가 4억 9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15평형의 경우. 자, 그 다음에 20평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6억 8천만 원을 기준가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평형은 7억 4,750만 원의 기준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님들이 갖고 있는 종전 자산 평가를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을 이 평균가로 잡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작 부영 아파트와 우리 부영 아파트와 나이대가 비슷한 아파트들입니다. 이 성일 아파트, 그 다음에 한가람 세경 아파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부영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저 우위에 좀 차이에 있습니다. 입지가 너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가격이 더 높고요. 자, 그러면 좀 어린 신축 아파트들과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년 차 된 아파트, 그 다음에 11년 된 아파트들 보시면 다 10억대가 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구축과 신축의 차이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축이 필요하고요. 신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현재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재건축이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현실적 대안은 리모델링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동일 시점 시세를 비교했을 때 25평입니다. 자, 우리는 구축이기 때문에 신축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3억 3천에서 4억 9천 정도의 시세 차이가 격차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서울에 있는 동부 이천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입니다. 자, 2020년 8월에 16억 4천만 원으로 실거래가를 진행을 했다가 2021년 8월 12일 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약 6억 3천만 원이 상승된 22억 7천만 원의 실거래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자,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런 어떤 그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 반영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축인 상태로 쭉 가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촌동에 있는 강촌 아파트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2021년 8월에 실거래가 18억이었습니다.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바로 5억 5천이 상승됐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성남시 사례입니다. 성남시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입니다. 자, 사업 시작을 하고 자, 시공자 선정을 했을 때 가격이 한 번 더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안전진단 통과했을 때 또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을 땐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2배 가까이. 자, 이래서 구축화, 신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신축을 해야지만이 자산 가치가 증대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럼 나는 이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얼마 내야 돼? 궁금하시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담금은 내가 내야 될 거죠. 자, 조합원 분양가라는 건 아실 거고 권리가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예, 밑에 보시면 이 권리가액은 뭐냐면 종전자산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전자산평가액은 말씀드렸죠.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업체가 그 시점에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할 겁니다. 금액을. 그게 종전자산평가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KB 시세의 평균가로 종전자산평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추후에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비례율이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은 수입이 생기겠죠. 그 수입은 조합원님들이 내시는 비용, 그 다음에 일반 분양에 대한 비용이 수입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비용이 필요하겠죠. 가장 큰 거는 공사비가 제일 큽니다.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한 75% 정도 차지합니다. 공사비가. 자, 그러면 이 비용을 뺍니다. 그리고 종전자산평가액 총액으로 나눠줍니다. 이 종전자산평가액 총액은 무엇이냐면 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내신 분들은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동의서를 안 내신 분들은 조합원이 안 되십니다. 그분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하신 분들의 합을 다 더한 겁니다. 이게 비례율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총 수입이 10원이고 총 비용이 5원입니다. 자, 종전자산 평가액이 5원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1. 그러면 비례율이 100%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종전자산 평가액을 10원 받았어요. 그러면 비례율 100%를 곱하면 내 권리가액이 얼마가 될까요? 10원 됩니다. 10원. 자, 근데 사업을 잘했어요. 일반 분양분을 아주 좋은 시기에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남아가지고 비례율이 110%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10원을 평가받았는데 내 실질적인 권리가액은 11원이 되겠죠. 110%가 되니까. 그죠? 근데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팔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의 가격이 분양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었어요. 수입이. 그래서 비례율이 90%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전자산 평가액을 10원 받았지만 최종 권리가액은 9원이라는 겁니다. 9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께 책자로 보내드린 내용이 자, 가장 비용에 있어서 많이 차지하는 게 공사비라고 말씀드렸죠. 그 공사비에 5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평형이 17평으로 갔을 때는 약 9천만 원의 분담금을 내셔야 되고요. 15평이 20평으로 갔을 때는 1억 7,100만 원.
자, 20평이 25평으로 갔을 때는 1억 7,600만 원. 25평형이 30평으로 갔을 때 1억 7,600만 원을 내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정은 언제 확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때 설계안이 다 확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단지 가설계입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비용 얼마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서를 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설계를 한 거고요. 이 가설계를 토대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내용, 비용에 대한 내용, 이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이런 비용들의 부담금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조합원님들께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너무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이 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디벨롭해 나갈 겁니다. 계속 개발해 나갈 거예요. 소유자님들의 의견도 다 들을 것이고, 그래서 최적의 안을 언제 사업계획 승인 때 다시 소유자님들한테 여쭤보고 결정해 주시면 그걸 갖고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 시공그룹 건축사 사무소를 모시고 지금 설계 아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공그룹 건축사 사무소 대표 차승균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동안 작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좀 추진위원들하고 해왔고요. 근데 이제 조합원들 오늘은 나머지 조합원분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발을 내리게 된 걸 좀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건 그동안 이제 조합원분들한테 아직 이제 내용이 이제 책자로만 전달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게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최종인 걸로 오해를 하시고 막 이제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첫 출발에 계략적인 분담금 산정을 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는 또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법인 설립이 되고 나면은 이사 대의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또 거기서 조합원들 의견을 충분히 또 수렴한 다음에 다시 또 계획안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시공사 뽑을 때 시공사에서도 또 제안서를 또 냅니다. 물론 이번에 이 안이 100% 엉터리는 아니고 거의 한 70-80%는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조합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조금 더 디벨롭이 될 수 있고, 또 시공사에서도 또 제안서를 내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건축 심의 들어갈 때 이제 최종적으로 조합원분들 다시 또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의 자리를 갖고 그다음에 디벨롭해 나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절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계획안이 처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 거는 추후에 저희가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제 조합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것만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대한 거는 저희 실무로 담당하는 이태수 본부장이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작부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그룹 건축사 사무소의 이태수 본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작부영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그 얘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 우리 집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좀 궁금한 내용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자리를 통해서 그 궁금증들을 좀 다소나마 해소하고 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배포받으신 책자에서 이미 좀 보셨을 텐데 저희 단지의 리모델링 후 예상 조감도입니다.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좀 바뀐 부분들은 지상에 차가 없어졌죠. 지금 현재 저희 단지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게다가 세대당 주차 대수가 말도 안 되게 0.42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부행 통로를 제외한 모든 외부 공간들이 다 주차장, 차량 통행로로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아이 키우시는 세대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 놀이터에 보내시기도 좀 겁이 나시죠. 자,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 100% 차량은 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상은 100% 녹지화해서 공원과 같은 아파트로 좀 조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외관도 저희 좀 많이 좀 변경이 될 텐데 저희 9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30년 차 접어들었죠. 아파트 외관도 당연히 30년 전 디자인, 30년 전 외관이고 계속해서 좀 부식하고 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시기가 좀 도래했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저희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최고 층수 20층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공작부형 아파트가 리모델링 후에는 가설이 아니지만 최고 층수 30층으로 좀 변모를 하게 되고, 최고 층수 30층은 저희가 이제 별동 증축하는 부분 뒤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동들을 랜드마크 주동으로 곳곳에 좀 배치를 하고 그 주변 단지에서 저희 어떤 공작부형 아파트의 좀 존재감을 좀 알릴 수 있는 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좀 그 다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운데 안쪽에 최상층에 그 노란색 큐브가 좀 앉혀진 형태로 좀 보이시는데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서 빠지지 않고 그 등장하는 커뮤니티 시설 중에 하나가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저희 단지에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그 주민분들, 소유주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이런 스카이 라운지를 좀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조감도에 좀 담아봤습니다. 세부적인 건축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럼 과연 우리 아파트 단지가 내 집이 뭐가 개선이 되는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치를 좀 그 결정짓는 많은 요소가 좀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크게 저희가 한 6가지 정도를 좀 추려보자면 보시는 이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외관, 그 외부 조경, 커뮤니티 시설, 그 직접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내부 단위 세대,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단지, 그리고 세대 내부에 적용된 시스템들, 이런 정도가 그 주거 만족도를 좀 결정짓고 아파트의 가치를 좀 결정짓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각 그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좀 간단히 간략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 외관인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는 지금 준공된 지 30년 차가 돼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그 공사비를 좀 끌고 와서 계속 도색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워낙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될 수 없겠죠. 그냥 땜질식 처방이죠. 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소한의 골조만 남기고 신축과 동일하게 이제 다시 짓게 된다면 정말 좀 최근에 이제 신축하는 어떤 새 아파트들만큼 또는 그 이상 좀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좀 가능하시겠죠. 아파트 외관에 있어서도. 그리고 최근에 뭐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지방 현장에서도 많이 그 신축 아파트에서 적용하는 고급 마감재들, 커튼홀 룩이라고 좀 부르는데, 아파트 외벽면에 그 기존에는 저희가 도색만 했죠. 그 후에는 저층부에 이제 돌을 붙이기 시작했고, 이제 아파트 외벽에 유리까지 붙여서 아파트를 아파트답지 않게 꾸미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좀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그 커튼홀 룩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적용이 좀 가능하고, 저희가 1710세대 대단지예요. 이런 큰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대문이 없습니다.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문주가 없어요. 자,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 이 대단지에 걸맞는 대단지 위상에 걸맞는 그 멋있는 문주 역시 그 정문과 후문에 좀 설치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경인데요. 앞에 그 조감도에서 좀 설명드린 것들처럼 차량은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상은 다 공원으로 녹지로 좀 조성이 되고, 아이를 키우시는 세대에서도 리모델링 후에는 마음 놓고 그 아파트 밖으로 좀 밖에서 좀 뛰어놀 수 있게 좀 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그 쾌적한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커뮤니티 특화인데, 저희가 그 평촌이나 일산 분당처럼 일기 신도시가 건립되던 90년대 초반에는 어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개념 자체도 좀 희박했고 법적인 어떤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공작부형 아파트 내에 설치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정도가 공작부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개 신도시 그 대부분의 아파트에 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어떤 편의시설들, 커뮤니티 시설들은 전무하세요. 자, 근데 리모델링 후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뿐만 아니라 원하신다면 그 주민 사우나장, 그리고 자녀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독서실, 뭐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주민 카페 등이 좀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스카이어 라운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네 번째로 단위 세대 특화인데요. 저희가 93년도에 입주를 했죠. 그럼 공사 기간 3년을 제외하면 실제로 90년, 89년 정도 착공을 좀 했을 테고, 인허가 기간과 설계 기간 등을 고려하자면 실제로 지금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는 뭐 88 올림픽 때 설계하신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거예요. 자, 88 올림픽 때 설계한 아파트에 지금 2022년을 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살고 계시는데 맞지 않겠죠? 현재의 어떤 생활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과 자,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살고 계시는 그 세대 내부도 아주 획기적으로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개선시켜 드리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지하 주차장일 텐데요. 저희 아파트의 그 주차 관련해서는 아마 좀 크게 느끼시는 문제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좀 될 겁니다. 일단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경우에도 이제 주기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추진위 분들과 회의를 위해서 저녁 시간대에 좀 공작부양 아파트를 찾아서 회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회의 때 차를 주차하는 것도 힘들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9시, 10시에 차를 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열 주차로 뭐 다른 차량들이 제 차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 공간이 너무나 좀 부족한데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가 현재는 세대당 1.2대의 그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걸로 좀 계획을 했는데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 이상의 주차 대수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하 주차장이 좀 마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어렵게 주차 공간을 찾아서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자체가 너무 좀 협소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가 지어질 90년대 초반에는 법적인 기준이 주차 면당 2.3m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 30년이 흐르면서 저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의 크기 자체도 좀 커졌고, 그리고 SUV 차량들도 좀 많이 좀 타고 계시잖아요. 자, 현재 이런 어떤 그 추세들을 좀 반영을 해서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주차 한 면의 폭을 최소 2.5m에서 최대 2.6m까지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가 현행법규에 맞게끔 주차면의 폭도 2.3m가 채 안 되는 주차면을 2.5m에서 2.6m 광폭형으로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날이 좀 궂은 날, 비가 오는 날이나 뭐 눈이 오는 날, 아이들 태우고 외출을 했다가 또는 뭐 장을 보고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데 또는 뭐 아이들을 좀 챙겨서 그 대구로 좀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지하 주차장 또 세대까지 뭐 연결되는 어떤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주차를 하고 차량 틈을 비집고 나와서 세대까지 올라가셨어야 됐어요. 자,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가 100% 지하 주차장으로 좀 계획이 되면서 모든 세대가 엘리베이터로 지하 주차장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도 모두 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세대와 단지 내에 그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 부분인데요. 요즘 대부분의 그 메이저 그 건설사들은 자체 브랜드 산하에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그 IoT를 접목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작부양 아파트도 뭐 조금 뒤에 그 시공사에서 그 홍보를 좀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설명회에 지금 3개사가 좀 참석을 하셨죠. 그리고 공작부양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메이저 시공사가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3개사 이외에도 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로 좀 탈바꿈을 하겠죠. 그리고 그 브랜드에서 사용하시는 IoT 시스템이 좀 접목이 될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외출해서 스마트폰 앱 하나로 집안 전체의 가전제품까지도 통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외출하셔서 뭐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 또는 뭐 세탁기를 돌려야 된다, 뭐 전등을 전부 소등을 해야 된다, 그냥 휴대폰 앱 하나로 다 제어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항목별로 해서 크게 변모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간단히 좀 사업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 아파트는 1710세대로 구성된 대단지입니다. 네,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가 일반 분양분 172세대가 좀 증가가 돼서 총 1882세대 단지로 좀 탈바꿈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주차장의 경우에는 현재는 세대당 0.4대
그 약 692세대가 건축물 대장상에 좀 등재가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총 1,556대가 증가돼서 세대당 1.2대의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하게 됩니다. 자, 기존에 그 15평형과 20평, 25평 총 3개 평형대에 좀 거주하고 계신데 리모델링 후에 15평형에 그 거주하고 계신 소유주분께서는 17평 또는 20평에 그 입주하시게 되고요. 20평에 거주하고 계신 소유주분께서는 25평, 25평에 그 거주하고 계신 분께서는 30평형대에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이번 타임이 아마 그 25평 소유주분들께서 참석하시는 시간대라 뒤에 그 유니트 관련된 설명들도 요 30평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저희가 35평형 그 172세대를 추가로 좀 확보를 해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그 수익금을 좀 얻게 되고 그 수익금에 따라 그 조합원님들의 어떤 그 공사비 부담금을 좀 낮춰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배치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배치 계획을 좀 수립을 하면서 그 생각했던 좀 주안점들 한 3가지 정도를 좀 추려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상에 차량이 전부 없어지고 녹지와 공원화가 좀 될 거고요. 그와 함께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동들을 1층에 필로티를 좀 설치를 해서 현재 1층에 거주하고 계신 세대들은 2층으로 한 층씩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외부 공간들은 동에 가로막혀서 동을 우회해서 그 이동이 뭐 기존에는 이동을 좀 하셔야 됐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후에는 대부분의 동들이 이제 필로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동 하부를 통해서 좀 이동이 좀 가능하시고요. 네, 그런 이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단지 내 순환 산책로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공간들이 좀 계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 기존 동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시공을 할 수밖에 없고, 추가로 저희가 일반 분양하는 세대들도 그 기존 동들 틈에 별동으로 좀 계획을 해서 배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기존 세대의 어떤 그 일조권이나 세대의 어떤 조망권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취준위 분들과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좀 위치를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이제 다만 앞에서도 좀 여러 번 그 설명을 좀 드렸지만 현재 안은 저희가 조합 설립을 위한 큰 밑그림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지금 여기 소유주 분들께서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하시게 돼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내놓으실 테고, 조합에서는 그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계속 저희와 좀 머리를 맞대고 현재 이 안에서 계속해서 좀 개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 앞서 설명드렸던 그 많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보시게 되면 11동과 12동 그 사이 하부 공간에 좀 자리하게 되고요. 지하층에 위치해 있지만 저희가 썬큰 광장과 좀 접하게 계획을 해서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형태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단위 세대 부분입니다. 크게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개선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현재 평형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지만 거실 자체가 아예 없으신 평형대도 있으시고요. 거실은 있지만 적정한 면적이 좀 확보되지 않는 그 평형대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평면 계획을 좀 잡으면서 그 고려했었던 주안점 중에 하나는 적정한 사용 가능한 거실을 좀 확보를 해드리자라는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평형대가 지금 화장실이 한 개소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20평형대 이상만 돼도 뭐 자녀가 있으신 세대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안방에 전용 욕실들을 좀 마련을 해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부가되는 실들,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함께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제로 가장 이 집에 그 오랜 시간 머물러 계시는 주부님들이 저희가 30년 전 그 88 올림픽 때 이제 설계했었던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 형태의 주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좁고 일자형 주방에 거실과 어떤 연계성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부님 혼자 주방에 처박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의 어떤 그 삶의 형태와 맞지 않는, 그래서 그런 주방들도 좀 개선하고자 좀 노력을 했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17평형은 15평형 소유주분께서 그 입주 가능하신 평형대이고요. 20A, B, C 타입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자, 25A 타입부터 그 뒤에 보신 B, C 타입들은 기존 20평형대 소유주분들께서 입주하시게 될 예시 평면도입니다.
자, 이번 타임에 좀 그 25평형 소유주분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30평형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25평형대의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하면 일단 그 현관문을 열면 그 주방과 거실들이 좀 들여다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언택트 시대에 배달 음식도 좀 많이 시켜 먹고 그 택배도 좀 많이 그 주문을 하는데 현관문을 열어드리기가 조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나 사는 모습, 우리 집 사는 모습들이 너무 속속들이 다 보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첫째로 개선이 좀 돼야 됐고 주방과 거실이 좀 연계되어 있는 그 한 공간으로 좀 연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협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방과 식당의 경우에는 식탁 놓을 자리도 좀 마땅치 않고 30년 전에는 냉장고 하나만 놓고 사용을 했지만 주방에 현재는 저희 많게는 김치 냉장고를 뭐 2대 가까이 놓고 사용하시는 세대들도 계신데 김치 냉장고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침실은 3개인데 그 욕실이 하나뿐이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세대는 아침마다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되게 좀 전쟁이셨을 거예요. 출근하시는 아빠, 학교에 가는 아이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오른쪽과 같이 저희가 좀 설계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안방에서 사용 가능하신 이제 전용 욕실들, 그 외에 이제 부가 그 실들인 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들을 좀 함께 계획을 했고요. 현관은 저희가 그 외부 방문객들에게 현관문을 열어놓아도 우리 내부 집의 어떤 사정들, 컨디션이 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위치에 좀 계획을 좀 했고. 주방과 식당들도 거실과 연계해서 주방에서 내가 음식을 만들고 있지만 가족들과 대화도 가능하고 함께 TV 시청도 가능한 그런 대면형 주방으로 좀 디자인을 했고 냉장고와 뭐 김치 냉장고 그다음에 세탁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실내에서 좀 사용 가능하시도록 좀 디자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 외에 충분한 그 내부 수납장들을 좀 설치를 했고 각 침실마다 붙박이장들 역시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은 방의 경우에는 사실 침대 하나 놓고 책상을 놓기에도 좀 버거운 사이즈였는데 제대로 침실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책상과 뭐 침대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규모의 그 침실 사이즈로 좀 계획을 좀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30A형의 경우에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안쪽 세대, 낀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제 중간 세대 분들이 그 사용하게 될 그런 유니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세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좌우로 폭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세대를. 현행법상 저희가 세대 간 이 내력벽의 철거는 좀 불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력벽 철거가 불가하므로 좌우로 늘어날 수는 없고 앞뒤로만 좀 늘어난 케이스로 보시면 좀 되겠고요. 30B타입과 C타입은 바깥쪽 외곽 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곽 세대의 경우에는 한쪽은 다른 세대와 접해 있지만 다른 한쪽이 측벽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B형과 C형은 이렇게 그 1m 이상씩 좌우로 좀 그 세대 전면폭을 늘려서 좀 계획을 했습니다. B형과 C형은 똑같은 외곽 세대인데 현관의 위치가 좀 반대죠. 늘어난 방향이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현관 문의 위치에 따라서 그 2가지 타입으로 나왔는데 기본적인 큰 어떤 구성들은 동일한 평면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그 별동 증축으로 들어가는 3동과 8동 별동 증축 최상층 30층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11동과 12동 사이 그 하부 공간에는 메인 커뮤니티 시설이 좀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동들이 필로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단지 내를 좀 순환할 수 있는 큰 순환 산책로도 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학교 가는 길 이 통학로도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에 마찬가지로 좀 공사를 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쾌적한 그 통학로도 조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시설의 예시 평면인데요. 11동과 12동 하부에 들어가는 메인 커뮤니티 시설은 보시는 것처럼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주민 전용 극장들 그리고 뭐 키즈 카페, 독서실, 뭐 그다음에 뭐 그 작은 도서관 그 외에 그
피트니스 센터, 뭐 골프 연습장 등 그 조합에서 요구하시는 조합원분들이 요구하시는 시설들이 좀 자리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최상층에 설치되는 스카이 라운지의 예시 평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이미지와 같은 단지 내 이제 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현재는 뭐 어디 마땅히 모시고 갈 만한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상업지역까지 길 건너시고. 자, 리모델링 후에는 단지 내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꼭대기 그 스카이 라운지에 좀 모시고 가서 좋은 조망과 함께 멋있게 좀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네, 예시 이미지고요. 자, 이상으로 그 건축 설계안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마치겠고요. 공작부양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나는 그 시공그룹이라는 회사를 잘 모른다. 모르시는 게 당연하십니다. 그간 취준입 분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선정이 돼서 함께 설계를 좀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 좀 준비해본 자료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전국에 한 15개 단지 이상에서 14,000세대 가량의 리모델링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리모델링 전문 건축 설계사입니다. 자, 저희가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그 공작부양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입 분들 앞으로는 조합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포스코 건설의 홍보 영상과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홍보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이나 이런 내용들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홍보만 할 것이고요. 그 내용 충분히 들어보시고 추후에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을 좀 기억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건설의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용모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한 그 최필중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아까 제가 그 오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 열의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오늘 그 공작부양 아파트 리모델링 첫 시작하는 이 자리에 저희 회사 포스코 건설이 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포스코 건설에 대한 저희가 오늘 시간이 또 이제 오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지루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홍보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 리모델링 사업에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이렇게 저희가 USB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조금 깨졌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그 포스코 건설은 그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2014년. 현재 지금 저희가 그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는 그 이 제도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갖춰졌다고 하는 게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4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해 현재 예. 현재 지금 총 24개 단지 약 2만 1,000세대 어떤 시공사로 현재 이제 선정돼 가지고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꼭 단순히 뭐 어떤 뭐 24개 단지의 어떤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그거 하나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아마 다른 경쟁사들도 최근에 이제 뭐 건설 회사들도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만 이 24개 사업장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초기부터 인허가까지 준공하고 인허가까지 완성시킨 사업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12월 달
그 현행 법규 제도 하에 리모델링 사업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해서 저희가 완성을 시킨 단지가 있습니다. 개포 더샵 트리에라는 그 단지가 작년 12월에 이제 그 준공을 끝나고 현재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입주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가 이제 한 2개 정도 이제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둔촌 현대 아파트 그리고 국내 최초의 어떤 수직 증축 단지 송파 성지 아파트를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기 신도시 아마 여기 평촌도 일기 신도시인데 일기 신도시에서 그 분당 쪽에서 초기에 이제 그 리모델링에 대한 이 사업장들이 많았습니다. 분당 한솔마을 5단지, 무지개마을 4단지는 현재 인허가가 완료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 그 인허가 자체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이 제도적으로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조금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현재 지금 인허가를 완료하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분당 느티마을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업 계획을 이제 올해 안에 다 이제 그 이 목전에 두고 있고요. 그 리모델링 그 사업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사업 수행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저희들한테는 이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감히 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게 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사업장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다 인허가를 가진 이제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리모델링 인허가 단계 굉장히 많이 길죠. 뭐 안전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2주 착공까지 가는 기간 중인데 저런 단지들이 이제 저희들이 인허가를 지금 완료하고 또 이제 맨 끝에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 시공자로 선정된 단지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갖다 보여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어떤 실적을 갖다 보여드리는 것부터 떠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 과연 우리가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과연 진짜 뭐 이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 초기에 계획했던 것만큼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을까라는 아마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아마 그 많이 이렇게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가 저희 실적보다는 리모델링 사업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다가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저는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마 그 최근에 이제 뭐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항상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리모델링이 항상 그 재건축의 어떤 대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은 그 재건축보다 더 많은 기술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현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개선해가면서 특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는 리모델링을 못하는 거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단지는 재건축을 못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안전진단의 어떤 등급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리모델링이 단순히 어떤 그 뭐 재건축을 못하는 거에 대한 차선 이런 개념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주거 모델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나중에 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을 적에 그 신축과 버금가는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치고요. 저희 그 준비한 저희들이 이제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동안 하는 이제 그 단지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진행을 해왔고 그때 이제 그 준비해드렸던 이제 홍보 영상을 통해서 저희 회사의 어떤 홍보라든가 리모델링의 사업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저희 그 공작부형 아파트의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뭐 부족하지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떤 이 목적보다는 앞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원해가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문화의 변화,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프리미엄, 역사와 미래를 하나에 담다. 감동, 그 자체의 공간을 설계하다. 새로운 아침을 밝히는 찬란한 태양처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무엇인 리모델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이끌어 나갈 시대의 흐름, 리모델링입니다.
최신 트렌드의 신축 단지로 재탄생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의 중심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한강역,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용인까지 이미 수도권 수십여 개의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이 시공 중인 개포 우성 부차 아파트의 경우 사업 추진 2년 만에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조합장이 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 시공사하고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설계나 공법이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2년 만에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주 뿌듯함을 느낍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포스코 건설이 리모델링 미래 신주거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 재건축. 한때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재건축 시장. 하지만 연이어 쏟아진 각종 규제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수평, 별도 증축과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기존 세대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빠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15년, 조합 설립 후 사업 기간을 포함해 5에서 6년이면 새집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가능 연한은 30년입니다. 안전진단 통과 후에 사업 기간은 통상 10에서 15년 이상으로 리모델링에 비해 매우 깁니다. 공사 후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하는 용적률. 기존 용적률 180% 이상의 단지인 경우 재건축 시 법적 용적률 제한과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사업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제한은 물론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증가하면 최적의 분담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의사결정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그때 손익계산을 잘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면 리모델링처럼 빨리 선회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재건축 사업에 유리한 단지는 서울 강남 200% 미만, 강북은 160% 미만의 용적률일 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잠원동 A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 288%로 재건축 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어 이전보다 세대수가 감소하거나 세대 내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따라 용적률은 148% 늘어난 437%, 증축을 통해 면적이 늘어남은 물론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경우 많게는 수억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리모델링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사업 후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대치우성 2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8억 원대에서 준공 후 현재 21억 원대로 상승. 개포우성 9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8억 원대에서 착공 전 17억 원대로 상승. 리모델링 또한 기대 이상의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치동의 우성 2차 아파트는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에 시달려야 했고 아파트도 볼품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재건축을 원했습니다. 차라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을 하지 왜 자꾸 리모델링을 추진하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었고, 하지만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법적 시한 36년이 되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때 가서 허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했고 지난 2월 말 공사가 끝나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칙칙한 아파트 외관은 재단장을 했고 답답하던 지상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지상엔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놀이터, 체력 단련장이 마련됐습니다. 내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좁고 지저분하던 주방은 고급스러워졌고 거실과 전망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아파트 어디를 둘러봐도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 구조 보강 최첨단 리모델링 시스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체 중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체는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증축으로 늘어난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하의 고강도 마이크로 파일로 고강 공사를 하고 앞뒤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구조물의 하부로 콘크리트 파일을 추가 설치하여 건물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과 지상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면서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포스코 건설만의 독보적 기술 탑다운 공법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새 아파트로 재탄생시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걸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안전률을 요구를 해요. 새로운 건물처럼 안전률을 똑같이 요구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에 있어서 구별을 높다고 해요. 안전의 또 다른 화두는 지진. 어디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규모 5.8 경주 지진, 수능시험 연기까지 불러온 규모 5.4 포항 지진 등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도입되어 수차례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내진 성능이 미비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은 하루빨리 내진 시스템을 갖추어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 시 구조물의 연성 능력을 높여주는 지진 댐퍼와 강제를 이용한 최신 내진 설계 및 보강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20년에서 30년 전 지난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그 당시 때는 뭐 지진 규정이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좀 더 내진 보강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불안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됩니다. 생활 수준을 높이는 최적의 수단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통하여 낡은 아파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감각, 세련되고 품격 있는 외관으로 입주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자동차로 빼곡했던 지상의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마치 공원과도 같은 테마 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각 세대와 지하 주차장을 직접 연결하고 주차 대수를 늘려 쾌적함과 편의성을 확보합니다. GX룸, PT니스, 키즈 카페, 실버 라운지 등
취미 활동과 여가 생활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명품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집니다. 첨단 시스템을 갖춘 혁신적인 아파트로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겸비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세대 내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자동 청정 환기 시스템, 가스, 난방, 조명 통합 제어 시스템, 단지 내 3중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 거실과 주방 활용을 극대화한 LDK 구조와 여유로운 화장실과 드레스룸 및 수납 공간, 한층 넓어진 현관, 활용도가 다양한 다용도실 등 편의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2베이, 3베이, 복층 구조 등 다양한 평면 구성으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리모델링을 통해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최선의 선택은 리모델링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편리함과 더불어 더 큰 가치를 담은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 시대를 이끌어가는 포스코 건설. 수직 증축 법규 개정 이후 최초로 착공한 개포 우선 부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국내 최고의 브랜드들 간의 각축전에서 조합원님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장원 패밀리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송파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 최초로 서울시 우수 디자인에 선정된 개포 대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역대 최대 2천여 세대 메모 등급 대단지, 분당 느티마을 섬사단지, 국내 단일 단지 최대 규모 사업, 용인수지 초인마을 아파트, 서울형 리모델링 1호 사업, 송파 본정 시형 아파트. 최초, 최고, 최대 포스코 건설이 지나온 길은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산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품질 만족 지수 10년 연속 1위, 브랜드 고객 충성도 아파트 부문 3년 연속 1위, 대한민국 명품 하우징 최우수상 수상. 리모델링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한 포스코 건설은 오랜 기간 사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을 연구 축적하고 분야별 최고의 엔지니어들로 전담 부서를 구성해 리모델링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유일한 리모델링 전문 부서로 설계, 디자인, 인허가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포스코가 탄생시킨 포스코 건설. 국민의 약속과 신뢰를 소중히 하는 포스코 건설이 21세기 선진 건축 문화, 대한민국 리모델링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더 높은 기술력과 더 깊은 건축 철학이 집약된 리모델링 사업인 만큼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님의 목소리입니다. 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조합원님의 작은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헤아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최강자, 최고의 브랜드, 명품 이상의 명작을 만들어가는 포스코 건설. 최고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집, 포스코 건설 토샷.
네, 포스코 건설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로 보시면 평촌 공작부영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개설해서요. 지금 이런 많은 정보들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소유자님들 중에서 아직 카페 가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카페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카카오톡입니다. 오픈 채팅방에 보면 공작부영 리모델링 실소유자 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소유자분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소유자 방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현재 관리 사무실 2층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따로 개소해서 비용이 좀 발생되는데, 현재 그 공작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대위에서 사용을 허가해줘서 지금 비용이 사무실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 2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곳에서 지금 현재 조합 설립 동의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회를 끝나고 가시기 전 아직 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밖에 동의서를 구비해 놓았습니다. 오신 김에 동의서 다 작성하셔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뭐 약속이 있어서 좀 빨리 가셔야 된다는 분들은 저희가 그 관리사무소 2층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쪽을 이용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오랫동안 많은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이해되시는 분들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설명을 너무 잘 드려서 다 이해하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동의서 안 내신 분들께서는 꼭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